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나섰습니다. 어제 합당 합의를 발표한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양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희망 대표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1월 31일 내일 합당 절차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일단 뭐 원내대표, 대표 다 대표니까 대표님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슬로건이 한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의 희망 노은지입니다. 이러듯이 제가 한국의 희망 양양자입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거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당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은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있어서 이 얘기도 먼저 여쭈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갈등을 빚은 이후에 일단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어제는 오찬까지 함께 했는데 2시간 37분으로 좀 길게 만났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긴 만남에 대해서.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면 예. 국민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그런데 떠오르는 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또는 김경률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죠. 저는 가장 또 우려스러운 점이 그 당정 수직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당정 수직 관계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우려스럽고 저는 이제 2시간 37분이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전보다 뭐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는 1시간 반 정도 만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나 하고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주로 이제 민생 이야기,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철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그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가 그 큐브 위성을 탑재해서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70억의 어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보도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 분들이 네. 절망하고 분노했던 그런 어떤 국가적 아젠다를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네. 뭐 일단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이슈들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저도 드네요. 검사 예. 출신 두 분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으려나라는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일단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다시 이제 당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과 합당을 선언하셨고 이미 두 분이 뭐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며칠째 보여주고 계신데 네. 총선까지는 개혁신당인 거고 그럼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우선 그 한국의 희망의 창당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희망의 창당의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도 또 기술의 기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불안한 나라가 제대로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기술 식민지 또는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때문에 이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창당을 했고요. 예. 그럼 그 선도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당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강령에 다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부민 강국,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 국가. 예.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가,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의 어떤 정당 구조로는 지금의 이 양당 구조로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양당 구조를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이제는 건너가자.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미래로 건너가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 해서 우리 창당의 캐치프레이즈도 이제는 건너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썼었고 이제 이런 어떤 가치와 비전 그리고 우리의 철학과 목표가 다 들어있는 창당의 명이 이제 한국의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의 영혼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당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희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이제 총선 때는 개혁신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쪽의 제안에 제가 동의를 했고 예.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한국의 희망으로 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토론하시는 거라든지 최근에 같이 다니시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케미가 좋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좀 그 각을 세우는 정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의원님 이제 대표님이 좀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다들 좀 신기하다 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을 뵀을 때 그분의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예. 편이고 또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잘 통했던 이유는 서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 또 있었었고 2011년도에 박근혜 대표 네. 시절에 이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때 비대위원으로 영입되어서 비대위원을 했고 저는 2015년도 16년도를 건너가는 이쯤에 비대위원이 김종인 위원장님이었죠. 아, 네. 그러셨네요. 네, 그죠. 그래서 영입이 그때 제가 영입이 되셨잖아요. 돼서 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네. 약간 서사가 좀 비슷하고 그러면서 대표에 당선돼서 정권 창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저는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을 2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그 큰 장점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장점이 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그 지도자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표현을 그 쓰셨더라고요. 뒤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결국은 정치 지도자는 말입니다. 말, 네. 태도 또 정치 지도자의 레토릭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그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책도 보고 그리고 연설하는 것도 보고 또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정치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저분은 언제 배웠을까? 예를 네. 들면 예. 토론의 어떤 톨밍 기법이라든지 PEL 기법이 있어요.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이런 기법들이 있고 예. 그리고 링컨 더글라스 토론 기법이라든지 연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론인데 그런 네네, 이론들이 다 있군요. 네, 이제 예. 정치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북유럽의 모델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미 그것들 다 배운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그 하버드대에서는 거의 뭐 50% 가까이 글쓰기, 말하기, 연설 이런 부분을 배운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교육이 그런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희망 내에 정치학교 서울 콜로키움을 만들고 거기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의 유무가 국가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고 정치학교를 만들었었죠. 예.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좀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DNA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걸 스스로 좀 깎아먹는 정치인이라는 좀 비판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네. 태도 문제라든지 네. 특히 또 본인보다 이제 연배가 좀 높은 선배 정치인을 상대할 때도 이게 약간의 좀 버릇없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받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대표님은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혹시? 물론 이제 예. 그런 인식이 있고 저도 가끔씩 저 언어는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감동적으로 예. 언어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은 가끔은 있지만 4시간 가까운 시간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가 많은 부분을 알게 됐죠. 예. 그리고 장점과 역량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장점들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혹시? 아, 저는 이제 전체 보지는 않고 너무 길게 토론하셔서 근데 그걸 약간 전체를 달라진 것 보고 같습니다.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인식이.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 토론이라고들 많이 하시던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분들이 그 토론을 보고 난 분들의 거의 100%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예. 네. 두 분이 일단 같이 가기로 하셨고 그렇게 되면서 개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그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총선에서 그래도 선택을 받아야지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의 또 미래가 펼쳐지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좀 앞번호를 그래도 받아야지 유권자 선택을 받기 좀 편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추가 합류는 없다 보니까 접촉은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좀 들어올 만한 의원들이 더 있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희망을 창당할 때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그 세력 규합,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 어떤 세력 규합, 이합 집산, 합종 연행 네. 이런 모습으로는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단 한 명의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한테도 저는 합류에 타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면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분명하면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여전히 지금도 세력 규합 또 앞번호 받기 위한 그런 낮은 수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잠시 뒤에 보니까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이름으로 이제 영입 인재를 발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1호 인재 영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이따가 공개가 되겠지만 사실 네. 여기 그 직전에 나와 주셨으니까 혹시 먼저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시청자들께. 그건 도의가 아닌 것 같고. 도의가 아닌가요? 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저희 가서 이제 영입식을 할 건데. 예, 힌트라도 좀 사실 주시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부민 강국 과학기술 예. 패권 국가의 가장 키가 되시는 분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10시 이후에 20분입니다. 10시 20분에 네. 기자회견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 한번 네.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 전현직 의원들 접촉은 안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뭔가 제3지대 신당 세력과는 좀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어디로 갈 건지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두 분이 공통점이 이제 또 광주의 딸이시니까요. 네. 좀 접점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네. 권은희 전 의원과는 어떠세요? 좀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광주에서 2016년도에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하셨었고 네.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 광주 서구울에 출마했을 때 제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죠. 반문 정사 때문에. 예. 그래서 낙선한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네. 평소에 권은희 의원님의 어떤 의정 활동을 보면 굉장히 소신 있게 당당하게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합류를 요청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예. 아마 이심전심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네, 그럼 생각을 조만간 뭐 합니다. 권은희 전 의원의 어떤 행보도 네. 뭐 함께 스스로 하시는 저는 것- 예. 선택하실 것이고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네.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합당 선언하셨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일 완료가 될 텐데 네. 두 분의 뭐 시너지 계속 얘기해주고 계셨지만 네. 지난 주말에 좀 또 눈길이 갔던 일정이 두 분이 같이 그 소형 트럭 이준석 대표가 라보. 운전하는 네, 라보. 라보를 타고 네. 다니시는 모습이었어요. 현장에 좀 다니시면서 보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인기를 예. 실감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망원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젊은이들의 거리예요. 네. 전통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인분들이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와, 이렇게 많이 인파가 와서 몰렸군요. 네, 그리고 예. 오뎅도 사 먹고 뭐 자색 고구마 붕어빵도 사 먹고 네. 또 대추도 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많은 어떤 손님들이 오신다면 네. 자주 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자주 오라고 하셔서 네.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주말마다 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다니실 계획이세요? 아마 이제 내일부터 지방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두 분 같이 네, 다니시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요. 그겁니다. 두 분 그래도 이제 정치인이시고 당을 만드셨으니까 출마를 하실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지역구였던 노원은 좀 떠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좀 나간다면 어느 지역일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정리된 지역구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 패권입니다. 예.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대한민국의 그 첨단 산업 그리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클러스터들의 성공을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법안 또 4년간의 의정 활동 그리고 저서 활동 강연 활동이 다 그거였기 때문에 예. 그 방향에서 K벨트 그러니까 용인 화성 그리고 평택 아산 이천 안성 이렇게 반도체 K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마 중심을 열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K벨트의 성공이 15개의 첨단 클러스터의 성공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세계의 수도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보고 있고 우리 이준석 대표는 아마 수도권 아니면 영남 쪽에서 이렇게 지역 출마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근데 아까 그 예. 서 변호사님께서 서정, 예, 변호사님. 자꾸 제가 뭐 비례대표 1번, 이준석 2번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예. 사유의 시선으로는 그 방송하시면 안 된다. 네. 제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1번, 네. 2번 그리고 이제 천하람 아이고, 네. 네, 제가 천하람 위원장 2016년 허은하 전 의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창당을 했더니 몸집 키워서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특히 노은지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시는 이런 예. 방송에서 냅셜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좋지 않은 국민들께 인식을 각인하는 그런 안 좋은 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인지는 네, 좀 그렇죠. 확인을 하고. 그렇죠. 항상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라든지 그냥 언론에 나가서 가볍게 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공신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네.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저러지 않아 저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라고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예. 오해나 뭐 오해나 편견 그런 이런 게 것들을 생길 수 있으니까. 불러일으키는 이런 언론에서의 방송은 네. 좀 네. 우려스럽다. 패널분들 좀 확인하고 네.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표님은 지금 현재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의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 위주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네요. 광주 전남도 클러스터입니다. 아, 그래서 다 클러스터군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제가 대한민국이 가장 기술로 주도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제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수도권 아니면 영남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이공계 출신이니까 또 K벨트 또는 첨단살 클러스터로 K벨트 군단 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또 함께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개혁신당의 인사들은 비례대표 순번 앞순번 받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신다. 요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이제 당을 만들고 나가신 이후에 보니까 광주 서구를 좀 노리는 인사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당에서는 전략지구로 지정이 됐고, 왜냐하면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전략지구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예비 후보들 난립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주는 예.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이름으로 막대기만 꽂아도 그 막대기가 당선된다 할 정도의 예.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총선 때마다 같은 어떤 난립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석인 광주 서구울이 가장 그런 난립 현상이 심했던 곳이고 일찌감치 깃발을 꽂은 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지정을 하면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실 것이고 다 총선에서 후보로 이렇게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제가 또 2016년도에 그 서구울이 그 민주당의 후보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때 제가 이제 영입되어서 처음으로 전략 공천이 됐고 천정배 오선 의원님하고 제가 이렇게 경합을 했던 그런 사례로 보면 이번에도 영입 인재가 전략 공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공천 때까지 굉장히 이제 지역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매주 가서 네. 우리 그 새로운 한국의 희망에서 후보를 낼 테니 네. 지지해 주십사 하면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네. 지금 뭐 계속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네, 계시는군요. 네. 매주 내려갑니다. 예. 네. 개혁신당은 일단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제3지대에서 또 다른 좀 뭉친 세력이 있는데 이게 개혁미래당인데요. 일단 이름을 가지고 개혁을 쓴 거를 가지고 약간의 신경전이 주말 동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대표님께서 개혁미래당과 합당이 어렵다라는 뭐 뜻을 밝히셨더라고요. 혹시 네. 좀 합당이 어렵다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하신 합당이 건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저희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세력과도 열려 있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어떤 당인지를 아직 저희가 설명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논의 시작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 이제 또 하나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일정이 잘 안 나와요. 저희가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할 때도 네. 그 절차가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 절차적 하자를 가져가면 이게 이 선관위에서 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법에 맞게 이렇게 합당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창당 후에 또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국민의 열망인 다음 총선에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이 양당 구조의 폐해를 균열을 내달라라는 그런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중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의 열망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총선 전에 물리적으로 합당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약간의 이제 연대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하고 좀 선거 때 이제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이런 식으로의 그림은 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상상 자체를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선거 전에 갑작스럽게 출연한 정당들이 합종연행으로 신뢰를 받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되겠다라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 세력에게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라는 예. 게 설명이 안 되면 네.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그런 가치와 비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저희의 어떤 가치와 비전 그리고 그것이 담겨 있는 당명 또 어떤 정책들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자리도 제가 어떤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제3지대에서 이제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좀 진행되는 당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좀 장시간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좀 본격적으로 또 공천이 진행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